우리는 11 직선의 방정식 들어갈 건데요. 자,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보면은 앞에 그 평면좌표 23페이지 뒤에요. 24페이지 여백이 있을 거예요. 우리 그 여백에다가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을 조금 빠르게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개념을 정리할 거예요. 우선 첫 번째 정리할 개념은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피타고라스 정리는 직각삼각형에서 세변 A, B, C라고 얘기할 때 정리할 수 있죠. 피타고라스 정리 불러볼까? 시작!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C의 제곱이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개념은 특수 B에 대한 정의 되겠습니다. 자,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요. 여기가 90도고 얘가 45도, 얘가 45도가 돼서 길이비가 1대 1대 루트 2가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혹은요, 요렇게 직각삼각형에서 얘가 30도고 얘가 60도야. 자, 이때는 제일 작은 30도의 대변의 길이를 보통 뭐라고 둡니까? 1이라고 두면 60도의 길이비는 루트 3.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빗변의 길이는 2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요런 특수가 구해도 요런 것들 존재하죠. 3대 4대 5. 요런 것들 존재하지요. 5대 12대 13. 요런 게 많이 나와요. 자,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많이 나오는 삼각형들이기 때문에 얘는 좀 특수비로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매번 그려서 풀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암기할 거예요. 1대 1대 루트 2. 맨 마지막이 가장 긴 빗변의 길이가 될 겁니다. 1대 루트 3대 2. 그리고 3대 4대 5. 5대 12대 13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을게요. 자, 요 정도 길이비는요, 탁탁탁 기억하고 있다가 적용이 돼야 합니다. 자, 요 특수비 두 번만 읽고 넘어가도록 하자. 시작! 1대 1대 루트 2, 1대 루트 3대 2, 3대 4대 5, 5대 12대 13. 한 번 더. 1대 1대 루트 2, 1대 루트 3대 2, 3대 4대 5, 5대 12대 13. 얘는 좀 외워두셔야 돼요. 여기까지 정리됐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개념 정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개념은 삼각비 되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삼각비의 정의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자. 자, 삼각비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기준이 되는 예각 세타예요. 자, 예각 세타 되겠습니다. 자, 세타가 이렇게 있을 때 세 변이요. 예를 들어 A, B, C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자, 이와 같이 정의된 상태에서 우리 보고 사인 세타 구해봐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C분의 B. C분의 B. 코사인 세타 구하세요 하면 C분의 A. 탄젠트 세타 구하세요 하면 A분의 B.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정이 있기 때문에 왜요? 라는 질문이 성립 안 해요. 그냥 이렇게 한다라고 약속을 해버린 거야, 수학자들이. 자,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이 배우면 알겠지만 이 녀석이 막 이렇게 도형이 돌아가고 막 세타가 엉뚱한데 붙고 이러면 헷갈릴 경우가 있어요. 자, 대부분은 안 헷갈려. 선생님이 학생들 가르쳐보면 19명은 안 헷갈린데 꼭 한 명이 이렇게 도형 돌아가고 이러면 정신이 혼미해지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을 위해서 좀 부가적인 설명을 하자면 자, 요 가장 주제가 되는 요 세타를 마주보고 있는 이 변을 우리 보통 무슨 변이라고 불러? 대변이라고 불러. 우리 사람도 얼굴과 얼굴을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면 대면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대변입니다. 자, 그리고 요 세 개의 변 중에서요, 얘는 직각삼각형에서는 항상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는 느낌이 드는 이런 변이 있어. 쭈루룩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는 변. 이런 변은 우리 빗변이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 중심이 되는 요 세타를 중심으로 양쪽에 두 개의 변이 있는데 얘가 빗변이면 빗변이 아닌 변이 하나 더 존재하지. 얘를 빗변이 아니면서 옆에 있다라고 해서 옆변이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타를 중심으로 대변, 빗변, 뭐 옆변 요걸 정의할 수 있는데 사인은 항상 무조건요. 빗변분의 대변을 의미하는 거야. 코사인은요. 빗변분의 옆변을 의미하는 거야. 탄젠트는요. 옆변분의 대변을 의미하는 거야 라고 요 삼각비의 정의를 좀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한번 요거 좀 이따 설명하자. 우선은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페이지를 넘겨서 1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요. 직선의 방정식과 관련된 개념이에요. 여러분 직선 하면 떠오르는 식 어떤 식이 떠올라? 중학교 때 배운 식 중에 이런 직선 같은 거 식으로 표현하면 보통 뭐라고 표현해요? y는 mx 플러스 m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았나? 맞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이때 이 m을 뭐라고 부릅니까? 기울기. n을 뭐라고 부릅니까? y절편이라고 불러요. 맞아요? 그래서 직선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는 기울기하고 y절편. 특히 기울기가 제일 중요한 주제일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이 이론을 기울기로부터 시작을 할 건데 이 기울기가 중학교 때보다 훨씬 섬세해지고 어려워졌어요. 왜? 표현이 너무 다양한 거야. 근데 그 표현을 다 알아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때 기울기의 정의 뭐라고 배웠어요? 기울기란 보통 책에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중학교 책에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다. 이런 식으로 언급이 돼 있을 거예요. 들어본 적 있나요? 그런데 조금 더 정밀하고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증가량이라기보다는 변화량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기울기란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을 의미한다예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을 의미한다. 자, 그런데 저렇게 써놓고 보니까 어때? 아씨, 너무 연락 더럽고 지저분하고 연필심도 많이 들고 짜증난다. 그래서 수학자들은요, 저 변화라는 말을 줄여서 쓰기 시작했어요. 그 줄여서 쓰는 표현이 바로 뭐냐? 여기에 보이는 요 삐뚤음한 삼각형 델타라는 문자입니다. 델타라는 문자예요. 자, 델타라는 문자에 대해서 여담을 좀 하자면요. 옛날 옛적에 이렇게 지도에 이런 그림이 나오면 얘 무슨 그림이야? 강이 있었던 거야. 그런데 여기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땅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땅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기에서 막 비가 많이 내려. 그럼 비가 막 쫙 내리면서 여기를 이렇게 쓸어가겠지. 그러면서 이 녀석이 이렇게 좀 변하네. 그리고 어떨 때는 여기에서 비가 막 내려. 그럼 물이 또 막 쫙 내려오면서 여기를 이렇게 쓸어가면서 얘가 또 이렇게 변하네. 얘가 계속 조금씩 변하는 거야.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우리 앞으로 이런 삐뚤음한 삼각형을 변화한다라는 용어로 이해하자라고 일종의 상형 문자 같은 걸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뭐야? 여기에 나오는 델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x의 변화량을 이제 귀찮으니까 줄여서 어떻게 쓰기 시작하냐면요.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쓰기 시작해요. 그리고 얘는 풀어서 설명하면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얘기해 볼까? 이 델타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수학에서 변화량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변화량이라는 말은 의미는 뭐냐면요. 좌표 간의 차이를 말해요. 좌표 간의 차이를 말합니다. 자, 좌표 간의 차이일 뿐이야. 얘는 길이를 의미하지는 않아요. 알겠습니까? 길이를 의미하지는 않아. 좌표 간의 차이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직선이 하나 있어요. 이 직선의 변화량을,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은 거야. 기울기를 구하고 싶으면 우리는요, 임의로 두 점을 잡아서 이 두 점이 변을 갈 때 x의 변화량이 얼만큼인지 y의 변화량이 얼만큼인지 구해야 돼.
맞습니까? 그런데 그 x의 변화량이라는 이 녀석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요 x 좌표끼리 빼버리면 구할 수 있지. 왜? 차이, 뺀다의 의미잖아. 그래서 어떻게 구했어? x2 빼기 x1 했더니 요 x의 변화량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이제 y의 변화량은 요렇게 요 높이를 요 y좌표의 차이를 구하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 y2 y1을 한 거. 요게 바로 델타 y의 의미다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바로 이 x의 변화량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x-x1분의 y의 변화량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y2 y1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표현도 기울기의 표현이 된다예요. 되겠습니까? 자, 이제 한 번 더 진행하겠습니다. 얘를 보고 그대로 썼어. x2 x1 분의라고 썼는데요. 우리 이런 거 알고 있지? 만약에 어떤 함수 y는 fx라는 이런 함수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점 x1, y1이 있어. 그러면 우리 이 점을 이렇게 대체할 수 있지 않나? x1, y1이라는 건 fx1이라는 얘기랑 똑같아. 라고 이렇게 대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왜? x1일 때 y좌표라는 의미는 x1일 때 y좌표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맞나요? 그래서 이 y2-y1을 우리는 fx2-fx1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도 기울기의 표현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에요. x절편과 y절편을 이용해서 기울기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x절편, y절편 이용해서 기울기 구하는 공식 뭐야? 마이너스 x절편 분의 y절편. 이런 거 배우셨죠? 네. 마이너스 x절편 분의 y절편 되겠습니다. 이거 중학교 때 나오는 내용이야. 혹시 얘가 안 가면 지금 설명드릴 거예요. 얘가 안 가시는 분 넘어가도 안 가요? 예, 그러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과 y축이 있어요. 자, 여기에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직선이 있으면 요 점의 좌표는 사실 뭐냐면요. 이 x축을 잘라내는 조각, x절편이 존재하는 점이잖아. 맞아? 얘는 x절편, 0이라는 점이에요. 맞나요? 자, 그리고 y축을 잘라내는 조각, 바로 요 점에는 y절편이 들어있어요. 좌표 가면 뭐가 되겠어? 얘기해볼까? 시작! 0, y절편 요렇게 들어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점 2개만 있으면 기울기 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지? 그래서 기울기를 구해본다. 어떻게? x2-x1분의 y2-y1이니까 얘 빼기 얘 분의 얘 빼기 얘를 해버릴 거예요. 그러면 뭐 나오겠습니까? x절편에서 뭐를 빼버리면 된다? 0을 빼버리고 다시 6에서 0에서 뭐를 빼버리면 된다? y절편을 빼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얘 계산했더니 결국 뭐만 남아? 마이너스 x절편분의 y절편이 남더라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 기울기는 마이너스 x절편분의 y절편이구나 라는 이런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요 뒤에 2개 적고 밑에 설명드릴게요. 또 기울기는요, 까놓고 말하면 탄젠트 세타랑 똑같아요. 만약이야 기울기가 30도인 직선이 있어 이러면 탄젠트 세타 이렇게 넣으시면 탄젠트 30도 그게 기울기구나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기울기는 나중에 여러분이 미적분 파트에 가서 엄청나게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기울기의 또 다른 이름은요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예요. 평균 변화율이라는 말도 사실은 기울기랑 똑같은 동일한 의미다 라고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게 전부 다 기울기야.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이 항상
그 기하에서는 대수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대수에서 기하의 향기를 느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간단한 표현들을 제외한 나머지 표현들을 보게 되면 결국 우리는 와우, 기울기는 분수꼴이구나 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 거예요. 자, 앞으로 어떤 분수식이 나오면 이거 혹시 기울기 아니야? 라는 의심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자,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녀석 두 번만 읽고요. 밑에 개념으로 넘어갈게요. 앞에서부터 기울기는 뭐는 이렇게 읽을 거야. 시작! 기울기는 델타 x분의 델타 y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은 x2 x1분의 y2 y1은 x2 x1분의 fx2 fx1은 마이너스 x의 절편분의 y 절편은 탄젠트 세타는 평균 변화율 모두 같은 표현이에요. 다시 한번 시작! 기울기는 델타 x분의 델타 y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은 x2 x1분의 y2 y1은 x2 x1분의 fx2 fx1은 마이너스 x 절편분의 y 절편은 탄젠트 세타는 평균 변화율 모두 다 같은 표현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개념 조금 더 연결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보니까 2번 개념이 나와 있어요. 자, 뭐냐면 중학교 수학의 상급 문제에서 종종 등장하는 개념인데 수학 문제를 푸는데 이런 표현이 보여? 이런 표현. 예. 그러면 저 녀석은 무엇을 의미할 확률이 매우 높다? 기울기인 경우가 되게 많다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꼴이 보이면 이거 혹시 기울기 아니야? 라는 의심을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탄젠트 세타가 왜 기울기가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에 적어놨죠? 만약에 어떤 직선이 이렇게 생겼어. 그런데 출제자가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 이 직선이 60도의 기울기를 가진 직선이야 라는 얘기는 바로 평면으로부터 요만큼의 각이 60도가 된다는 얘기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 기울기는 뭔데? 얘분의 얘야. 맞나요? 우리는 요 녀석을 델타 x라 부르고 요 녀석을 델타 y라 부르지. 그런데 그 델타 x분의 델타 y가 바로 뭐하고 일치해? 탄젠트 60도와 일치하잖아. 그래서 결국 얘는 탄젠트 세타가 돼서 탄젠트는 기울기로 해석할 수 있구나 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우리 상식적인 얘기 좀 정리하고 갑시다. 자, 만약에 야 기울기가 30도인 직선이 있어 이러면 여러분은 탄젠트 30도를 떠올려야 돼요. 탄젠트 30도는 몇인데? 3분의 루트 3분의 1이라고 기억해 두세요. 물론 유리하면 3분의 루트 3이지만 외울 땐 이게 더 편할 거예요. 즉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인 거예요. 자, 탄젠트 45도는 몇입니까? 1이에요. 45도 각도를 가진 직선이 있어 이러면 기울기 1이네 이렇게 생각해 버리시면 돼요. 자, 탄젠트 60도라고 하면 뭘 떠올린다? 루트 3, 기울기가 루트 3이구나 라고 이렇게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알면 좋은데 내가 기억이 안 나요 선생님, 탄젠트 값 잊어버렸어요 라고 하면요 그림을 그려보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여기가 30도일 때 1대 루트 3대 2잖아. 그러면 탄젠트 30도는 몇이 되겠습니까? 루트 3분의 1이 될 거예요. 자, 45도짜리를 그림으로 그리면 45도, 45도, 오, 직각이든 면삼각형이네. 즉 1대 1대 루트 2가 되므로 탄젠트 구하면 몇이 된다? 1분의 1 해서 1이 된다. 그리고 60도짜리 작업해보자. 자, 여기가 30도고 90도니까 1대 루트 3대 2가 돼서 탄젠트 값 구하면 1분의 루트 3에서 몇이 나온다? 루트 3이 나온다라는 결론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나가면 공부 되게 안 한 거야. 예, 우리는 요 정도는 상식적으로 암기를 해야 합니다. 자, 각각 3번씩 읽으면 암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 한 번 더.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 두 번째. 탄젠트 45도는 1. 탄젠트 45도는 1. 탄젠트 45도는 1. 세 번째. 탄젠트 60도는 루트 3.
탄젠트 60도는 루트 3, 탄젠트 60도는 루트 3 되겠습니다. 자,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개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개념. 예.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항상 하죠. 대수 속에서 기하의 향기를 느끼셔야 합니다. 라는 얘기 많이 하죠. 자, 여러분이 어떤 수학 문제를 푸는데 수학 문제에 이런 표현이 보여. 이런 분수꼴의 표현. 그럼 여러분은 얘를 보면서 무슨 생각해야 돼요? 뭐구나? 기울기구나. 기울기로 보셔야 돼요. 기울기는 기울기인데 어떤 점 사이의 기울기야? 시작! x1, y1이라는 점과 x2, x2, y2라는 두 점 사이에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녀석은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출제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어떤 점? 시작! x1, fx1이라는 점과 x2, fx2라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예요. 여기 하나 더 적어 놓으세요. 뭐라고? x1, fx1이라는 점과 x2, fx2라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되겠죠. x1, fx1과 x2, fx2 사이의 기울기라고, 쟤를 기울기라고 보는 눈이 필요하다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 개념과 관련해서 연습해보자. 자, 내가 수학 문제를 푸는데 수학 문제에 이런 표현이 보여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시작! A, FA와 B, FB 사이의 기울기구나요. 내가 수학 문제를 푸는데 이런 표현이 보여. A분의 FA. 뭘까? 0, A, FA와 0,0. 반대로 써도 상관은 없지만 보통 0,0 붙었으면 살짝 낯설죠? 네. 자, 그리고 이 녀석 뭐가 되겠어? 시작! A, FA와 1,0. 알겠습니까? 이런 분수식을 보고도요. 기울기네 라고 읽는 눈 반드시 필요하다요. 자, 그러면 이제 기울기를 배웠으니까 지금부터 직선의 방정식과 관련된 개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나오는 문제는요. 야, 직선의 방정식 세워봐 라는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제 막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야 되는데 물어보자. 하나의 직선이 확정되기 위해선 항상 최소한 조건이 몇 개가 주어져야 돼? 2개. 2개가 주어져야 돼요. 이런 식으로 두 점이 있으면 어머,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구나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듯이 조건이 몇 개가 필요하다? 2개. 그래서 맨 밑에 박스 밑에 조건 몇 개? 2개라고 적어 놓으세요. 박스 밑에 조건 2개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2개의 조건은요, 아무 조건이나 막 주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이미 지정이 돼 있어요. 야, 출제자가 우리한테 조건 2개를 던져줄 때는 기울기랑 y절편을 주는 경우도 있고 기울기와 한 점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냥 점 2개 띡 주는 경우도 있고 x절편, y절편을 주는 경우도 있어. 이 네 가지 경우 외에 다른 경우는 없어 라고 이미 지정이 돼 있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녀석을 봤더니 말이 y절편이지 얘는 사실 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지. 0,m 맞습니까? 자, 그리고 요 녀석은 점이네요. 와우, 얘도 점이네요. 자, 절편은 점을 의미합니다 라고 얘기했지, 결과적으로. 그래서 봤더니 직선의 방정식이 나올 때는 어떠한 경우든 무조건 한 점은 최소한 반드시 주게 돼 있구나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적어 놓으세요. 무조건 한 점은 주어짐. 자, 무조건 한 점은 주어짐. 그러면 한 점씩 이미 써먹었다 치자. 그러면 이제 남는 경우는 뭐야? 또 다른 한 점을 주거나 기울기를 주거나 이 경우밖에 없죠?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은 기울기. 그리고 아래에는 또 다른 한 점.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즉 크게 보면 경우의 수는 점 2개 주거나 점 하나에 기울기를 주거나 요런 경우밖에 없다야.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요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의 표현 풀이 해석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출제자가 우리에게 문제를 던져주는 케이스는 이렇게 4개밖에 없는데 중요한 것은 이 4가지 경우에 대해서 항상 식 세우는 방법이 조금 달라져야 된다예요. 즉, 각각의 조건에 걸맞는 적절한 식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런 거 나오면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라고 외워야 될까 안 외워야 될까?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우선 출제자가 우리에게 기울기는 m이고 y절편 n이라고 줬어. 식을 어떻게 쓰면 참 좋겠다. 불러. 시작. y는 m, x 플러스 m. 그냥 보고서 이렇게 쓰면 되죠. 근데 이렇게 유치한 문제는 고등수학에서 이제 나올 일이 있다 없다? 없을 거예요. 하지만 베이스가 되는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기울기가 m이고 한 점 x1, y1을 지난다. 이렇게 주어지면 어떻게 쓰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없어요? 이렇게 써요. y-y1은 m의 x-x1이라고 식을 이렇게 세워요.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런 식 본 적 있지? 한 정점을 지날 때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세워요 라고 안 가르쳤나? 미안해? 우리가 아직 안 배웠나 봐요. 알겠습니까? 자, 이런 식의 표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식 좀 낯서니? 너희들 보기에? 낯서니? 자, 그러면 이 낯선 식이 왜 만들어진 건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모든 풀이의 베이스는 얘예요. 와우, 기울기가 m이고 한 점이 x1, y1으로 주어졌다고. 요거 2의 보충. 맨 아래 박스 보면 2의 보강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십니까? 자, 지금부터 2의 보강에 대한 얘기를 선생님이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2의 보강이에요. 자, 원래는 뭔지 모르지만 직선이니까 y는 mx 플러스 n이잖아. 이거는 거기 나와 있어. 필기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요 직선 위에 무슨 점이 있다라는 얘기야? x1, y1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는 x자리와 y자리에 그 x1, y1을 대입해도 돼, 안 돼? 되겠죠? 그래서 대입해서 y1은 mx1 플러스 n이 된 거고요. 나는 사실 기울기는 출제자가 내게 줬잖아. 그러니까 뭐만 구하면 돼? y절편만 구하면 되지. 그래서 드디어 y절편 구했더니 y1-mx1이라고 이렇게 나오겠구나. 얘를 여기에 대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대입을 했더니 y는 mx 플러스 y1 마이너스 mx1이라는 요런 식이 나왔어. 그래서 거기에 보이지? 바로 요런 식. 맞아? 그런데 얘기해봐. 너희들 조건이 기울기가 m이야? 한 점이 x1, y1이야 라고 했을 때 여기에 보이는 이 개념식을 외우는 게 쉬워. 여기에 보이는 이 y는 mx 플러스 y1 마이너스 mx1 얘를 외우는 게 쉬워. 둘 중에 누가 더 쉬워? 얘가 더 쉽죠. 맞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얘인데요. 얘가 수학자들이 보기에 암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화살표 빼고 요 식을 약간 변형해서 만든 이 식을 집어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 식에서 뭔 짓 한 거야? m으로 묶어서 x-x1 만들고 y1 이항해서 y-y1 만든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요 식을 화살표 옆에 적어 놓으면 돼. 그런데 이 식은 암기가 어떠하다? 쉽다요. 암기가 쉽다야. 그래서 얘가 개념식이 된 거야. 너무 어려워서 애들 외우려면 머리 터질 것 같아. 잘 못 외울 것 같아.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외우기 쉬운 요 녀석을 개념식으로 만들자라고 요런 스토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요 녀석 외워야 돼요? 안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다시 한번 외워보자. 자, 요 녀석을 보면서 외우는 거야. 시작! y-y1은 m의 x-x1. 다시 한번 더 시작! y-y1은 m의 x-x1. 한 번 더. y-y1은 m의 x-x1. 그런데 사실요. 만약에 요 조건에서요. 얘네들이 전부 다 수로 주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 숫자로 기울기는 3이야. 얘는 1,3이야. 뭐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땐 그냥 얘로 가는 게 훨씬 편해요. 그런데 수가 아닌 문자로 일부가 주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 점을 1,3 이렇게 준 게 아니라 x1, y1 이렇게 줄 경우에는 이렇게 가는 게 더 편하다라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문자로 주어질 때는 어떻게 계산이 안 되니까 이렇게 숫자로 주어질 때 계산이 되니까 막바로 1번 유형으로 가면 편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이런 케이스예요. 야, 기울기가 2야. 그리고 얘는 한 점
마이너스 1, 3을 지나 요렇게 나왔어. 그러면 한번 볼까? 선생님이라면 이 문제를 보면서 그냥 이렇게 풀 것 같아. 어머, 기울기가 2라고? y는 2x 이렇게 써줄 거야. 그런데 얘 뭐야? x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y의 값이 3이 돼야 되는 이런 상황이지. 그러면 뒤에 뭐만 더해주면 돼? 플러스. 플러스. 맞나요? 이렇게 풀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풀 거냐의 문제예요. y-3은 2배의 x 플러스 1이므로 이 개념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야. 그러므로